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책 214쪽입니다. 그러니까 214쪽에 이쪽 허가권자에 대한 거죠. 건축 허가권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먼저 건축 허가권자 왼쪽에, 그러니까 원칙, 특특은 뭐 써도 안 써도 괜찮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소계획이니까 가장 아랫사람이 처리한다.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는 특별하게 정해진 거 빼고 나서는 다 시군구인 거죠. 모두 다 시군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것이 그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 그러니까 건축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1층 이상,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이나 2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건축물. 그러니까 3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 증축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위 1, 2, 3의 경우 공장창고 지방건축 내 시민을 거친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장에서 제외함이니까 말을 또 복잡하게 하는 이 공장창고 그 먼저에다 시군구 쓰시고요. 공장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건축법에서는 허가할 수가 없고, 다음 표의 오른쪽이요. 사전 승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도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부랑 있지 않은 서류 그러니까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묶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과 같은 거죠. 동그라미 1번 21층 이상, 동그라미 2번 1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3번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어찌고 저찌고,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갖고는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5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 숙박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 당구장. 그러니까 1, 2, 3의 경우 공장창고 7번 보시죠. 공장창고는 애당주 누구 거라고요? 시군구 거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손댈 수 없고 도지사 손댈 수 없고 도지사 승인거리도 아니고 그냥 고유한 시군구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따로 표시할 필요도 없죠.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손가락 빼고요. 뭐 두 번째 손가락 표시가 있긴 한데 거기에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요.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아직까지는 나온 적 없습니다. 거기까지 보셨고, 다음 이제 215쪽이에요. 그러니까 네모, 그러니까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건물을 짓는데 그게 안전한지 주변에, 그러니까 그 건물은 무너지면 안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무너져서 옆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제 그거까지 해당하는 게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인데 큰 문제 없습니다. 큰 거 아니고요. 양과로 1번, 양과로 2번, 양과로 3번, 그러니까 저 아래까지, 아직까지 나온 적 없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216조, 그러니까 굵은 4번, 건축허가의 거부. 그러니까 요건대로 처리하는 게 원칙.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보면, 그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다른 법률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 1번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해당되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 환경을 크게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보 2번 국토계획법 방제지구 및 어지구 법에 따른 제한제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보 1번 29가지 용도 중에 골칫거리 2가지 위락, 숙박. 아이고 주변 사람들은 죽었다고요. 들어오지 마라. 관청에서 허가 안 내줄 수도 있고. 양보로 2번 둘째 줄 비만 오면 잠기는 침수되는 곳에 셋째 줄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해놓으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주거용. 굵은 5번요. 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뭘 막는 거고요? 허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허가 없다 뿐만 아니라 뭐도 막아야 착공 못한다고 해야 그 동네 건축이 깔끔히 마무리가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신도시 만들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속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두 장을 갖고 있으면 찍어줘야 되고 허가권자가 두 장을 갖고 있으면서 안 찍어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겁니다.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가 시군구의 상급청 바로 위에 누가 있고요? 특광도 도지사는 도장을 찍을 수는 없지만 도장을 뺏을 수는 있죠. 전주의 사람 누가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있습니다. 서울의 사람 국토부 장관이나 그러니까 중간급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허가 제한, 착공 제한 그러니까 위에서 도장을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땡땡 그러니까 땡땡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수구청 내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수구청 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러니까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땡땡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정관이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도 중간급 특광도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특광도 허가 제한, 착공 제한 떨어졌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양괄호 2번, 양괄호 3번 건축허가 착공 제한 기간,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1회에 하나여 1년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인 거죠. 양괄호 4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굵은 6번 건축허가 취소. 보면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가 있었죠. 아까 허가 취소해준다 딱 두 번, 건축법 여기 한 번, 농지법 한 번, 두 번입니다. 양괄호 1번 허가받은 날부터 2년 괄호 어치고 법에 따라서는 공장 신설 증상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양괄호 1번 첫째 줄 2년 플러스 1년 둘째 줄 공장은 3년 플러스 1년. 그러니까 양괄호 2번 위관 내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에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번 착공 신고 전에 공매로 건축과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에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괄호 2번은 장기간 방치되어서 다시 어떻게 회복하기가 어렵다고요. 다음에 양괄호 3번은 손바닥에다 또 건물 짓는 거 아니죠. 땅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땅바닥 날라갔다고요. 경매 들어가고 일정 기간 안에 그 빚진 거 싹 내고 땅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도 지났다고요. 그러면 땅바닥 없는 거죠. 그러면 착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있고 제4절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이제 건축을 이제 이 절차 중에 이쪽입니다.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해야죠. 특히 중단했을 때 안전하게 잘 관리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고요. 우리 돈 묻어라. 이 지금입니다. 굵은 1번이요. 박스의 1번. 보면 건축허가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과 공사 현장의 비관과산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고 우리 돈 묻어라. 2번 동그라미 1번 예치대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방 조로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예치금액 공사비의 1%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한국토지주택 공사 지방 공사인 경우 분양구정 신탁계약 체결한 건축물의 경우는 예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적 주체는 믿을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내용은 뻔한 겁니다. 공사 현장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라고요.
근데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고 우리 돈을 묻어두게 했죠. 잘 했으면 나중에 돌려줄 거고, 안 하고 있으면 그 돈 갖다가 울타리 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애기들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3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개선명령 받은 자가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묻어두게 하는 거죠. 나머지는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218쪽에 제5절, 그러니까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제목에 있는 제5절 공용건축물의 특례 건축허가 대신 협의가 있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 박스에서요. 그러니까 1번 건축협의 본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셋째 줄 가시죠. 허가권자가 협의한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그 다음에 그 표의 둘째 줄에 본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가 협의한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검사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면 되고 관청끼리는 통보하면 되는 거죠. 얘기하면 됩니다. 그 아래 네모요.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한다는 거죠. 관계자, 책임자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빵에 갈 사람입니다. 나중에 건물 만들어야 되는데 무너져서 사람 다치면 빵에 갈 사람, 책임자들이 관계자죠. 그러면 건물 사고 파는 건 자본주의니까 지 맘대로 사고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괄호에 있는 건축주, 허가받아 진행하는 사람, 설계자, 그림 그린 사람, 시공자,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자, 감리자,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중간 바뀔 수 있고, 바뀌었으면 관청에서 책임자가 누군지 알고는 있어야죠. 빵에 보낼 사람 명단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관청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 양보 1번 철거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하고, 철거는 자기 뜻을 갖고 하는 거니까 미리 해야 되고, 양보 1번 멸실신고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양보 3번 착공신고는 관계없고요. 그리고 손가락 이하가 다음 쪽까지 나온 적 없습니다. 나올 가능성도 많지 않고요. 됐습니다.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220쪽에 제6절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그러니까 굵은 1번 제목이요. 건축 허가대상 표시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도 있고, 그러니까 2번 제목이요. 가설건축물의 축소 신고 또 그 화살표에 축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세요. 굵은 1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중계획설 또는 도중계획설 예정지에서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도중계획설 위에다 앞에다가는 공원 쓰시고요. 한강공원에도 매점 있죠. 옛날 송강호 시집이요. 영화 괴물 한강공원 매점, 그게 도시공계획설에 올라서 있는 가설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예정지는 뭐 많죠. 그냥 도로 만들 땅, 도서관 만들 땅, 만들기로 한 땅,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몇 조 규정에 적합해야 되고, 3층이야로서 다음 기준 범위에서 지방 도로를 정하는 바에 따라 특특 시공계획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얘는 시설사업 시행할 때 간단히 누를 수 있어야죠. 100명짜리 안 되고, 그 박스에 양보를 1번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저가 아닐 것. 콘크리트는 한 번 굳으면 100년. 그리고 2번 존치기간 3년 이내 이고 괄호 단 사업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한강공원 매점이요. 잠깐 쓰자는 거지. 거기다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아놓으면 나중에 움직일 때 복잡해지죠. 전기, 수도가스,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하지 아니할 것이고, 사업할 때까지 잠깐 쓰자는 건데 그것도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되죠. 양보할 4번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출중으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팔아먹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요. 축조신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금 법조문에 이제 한두 방이 빠지는데,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외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설이 아닌 곳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땅, 지 땅이나 지가 사용권 가진 땅에다가 이것저것 지을 수 있다고요.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주대북구 응행 전람회 공사 전시회 공사형 가시건축물 축조하는 자는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착수한다. 신고해야 되는 가시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뭐 뒤에 또 연장이 있습니다. 붉은 3번 존치기간 연장, 양구 1번 의미 없고 양구로 2번형 그러니까 존치기간 연장 그 아래 두 줄 아래 박스. 그러니까 허가대상 간설 건축물은 처음에 지을 때도 허가를 받았죠. 연장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제일 아랫줄 신고대상은 처음에 지을 때도 신고를 했죠. 연장도 신고니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지붕은 있어요. 건축물이니까 지붕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간단히 이렇게 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221쪽에 그러니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뭐 그 중에 시험 나온 것 30년 동안 지문 딱 2번이요. 뭐 이러저러한 것들 큰 문제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숫자로 걸려 있는 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에서 셋째 줄에 6번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죠. 6번. 그러니까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형으로 저 뒤에 10제곱미터 이하. 이 주변에 공사하고 있고 콘센트 건물 조그만 것들 이렇게 가끔 보시죠. 어지간한 콘센트도 10제곱미터는 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조그만 거.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7, 8, 9. 그러니까 9번에 그러니까 도시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건축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거의 공작물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튼 여기는 이제 가설건축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10번요. 그러니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간이 축사용, 가축 분뇨 처리용, 가축 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뭐 그냥 그 구분까지 할 필요는 없겠네요. 10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 10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 제일 아래 두 줄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디 중간에 몇 번인가요? 글자가 16번인가요? 15번이요. 15번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나 그러니까 터미널 주변에 그러니까 야외 흡연 부스 있죠. 뭐 그런 겁니다. 당연히 경비용 10제곱미터 이하이고 흡연실 50제곱미터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비닐하우스는 봐준다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요 뒤로는 이제 뭐 강론이라고 해서 좀 이제 다른 겁니다. 근데 또 뭔가 아무튼 절차가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용승인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책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책 순서대로 가도록 하죠. 보시면 221쪽에 붉은 1번 대제 안전기준이 있고, 뭐 양괄호 1, 2, 3, 4 뭐 문제 때 처리해도 됩니다. 따로 읽지 않아도 되고요. 다음 쪽 와서요. 223쪽에 굵은 2번 도로가 있고, 굵은 2번 도로 양괄호 1번 건축법상 도로에다가 피난 크게 쓰시고요. 불이야 도망가자. 어디를 따라서 도망가자고요? 도로를 따라서 도망가자라고 하는 거죠. 저 아래 밑에서 넷째 줄에 양괄호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다가도 피난 쓰시고요. 도로를 따라서 멀리 도망가자고요. 양괄호 2번부터 보시죠. 222쪽 제일 아래 넷째 줄 양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언어에 해당하면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쪽 박스에 기업관 건축물 출입 및 장업도 인정하는 경우, 아디음본 건축물 주변의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예외 접도 우문 길이 강화 짝대기 허가권자는 2000제곱미터 괄호 공장인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한 줄 내려가세요. 의 대지는 높이 6m 이상 도로에 3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 셋째 줄에 높이 6m 이상 바에다가
소방차 좌대 쓰시고요. 소방차 좌대를 펴는데 6m가 필요하다는 거고, 도로에는 몇 미터 접해야 된다고요?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대지이죠.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대지고,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건축하려면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따 보자고요. 여기에 땅이 있으면 여기에 건물을 짓겠죠. 건물을 지으려면 나중에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갈 수 있어야 된다. 얼마 이상은 접해 있어야 도망갈 수 있다고요.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땅들이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는 건축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맹지여서 건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접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즉 맹지여도 건축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써져 있죠.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요. 여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 도망가면 되죠. 다음에 여기에 옆에 공지가 있다고요. 공지가 있으면 불안데 꼭 도로만 도망가야 돼요. 공지로 도망가면 되죠. 그래서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공지에 붙어 있으면 건축하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고, 불났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다음에 큰 덩어리 건축물 지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죠. 큰 덩어리 건축물이요, 얼마 이상이요?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시설,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죠. 사람이 바글바글은 좀 덜한 거니까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고요?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그 앞에 뭐가 6m요? 도로 너비가 6m이죠. 소방차 좌대를 펴고 불을 꺼야 되니까 너비가 6m인 거고,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건 열심히 소리내시면 되고요. 다음 앞쪽이요. 222쪽 굵은 2번 도로, 양보 1번 건축법 도로. 도로 먼저 간단히 표를 먼저 보고 계시죠. 책 뒤에 와서요. 253쪽이요. 253쪽에 253쪽 가운데 4-19번 첫 번째 표 대지와 도로 관계, 저 그림을 좀 어떻게 해놓은 거고요. 다음에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소방호스 하나가 15m라고요. 그래서 쑥 들어간 깊이가 10m면 10m가 안 되면 10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1명 뛰어 들어가면 되죠. 너비 2m면 됩니다. 4-19의 오른쪽 막다른 도로예요. 쑥 들어간 깊이가 35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아줌마 2명이 같이 소방호스 들고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2명이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너비 3m 미만이고요. 다음에 쑥 들어간 깊이가 35m 이상이면 소방호스 연결로는 안 되고 소방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방차 너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6m가 필요하죠. 다음에 4-10 도로란 그 검은 바탕이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3m 이상의 도로로 법령 고시가 되거나 또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건축법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과 설명들이 있는 거죠. 건축법 도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건축법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4m 이상으로 각종 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 허가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고시나 공고가 똑같은 거죠. 고시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고, 그런데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3m 이상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보행은 무조건 가능해야 되고, 산동네 계단길 경우에는 자동차가 안 다닐 수 있죠. 계단길 세 글자 얼마요? 너비 3m 이상. 막다른 도로는 그 위에 4-19 오른쪽 그림에서 보셨듯이 너비가 2m,
3m, 6m 이상은 돼야 되고, 법령에 의해서 고시가 됐다. 법과 시행령, 법으로 만든 도로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로인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대부분의 도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적 도로인 거죠.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민사상의 계약에 대해서 관청에서 도로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공법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꼭 보도록 하시고, 얘기는 꼭 보시고, 아무튼 외울 것 뭐고요? 이건 이제 괄호 얘기고 설명이고, 지정 때 10글자예요. 지정 때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폐지 변경 때는 예외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도로뿐만이 아니라 고구마밭에 선망도 나도 도로, 예정도로도 도로, 건물 질 때 도로 먹으면 안 되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건축할 때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선이죠. 민사상의 계약이 어떤 거냐고요. 다음 쪽이요. 254조. 4-21.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 있습니다. 있다고 치죠. 아래 이제 도로가 있고, A 땅 갖고 있고, B가 땅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40, 여기서 여기부터가 40. 40이라고 치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죠.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죠. 여기 너비가 2m라고 치죠. 2m이면, 도로에, 골목길에 2m는 접하고 있지만, 이게, 도로가 아닐 수 있죠. 도로가 아닌 거죠. 지금 정확하게 도로가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는 도로인 거죠. 막다른 도로 깊이가 35m 이상이면 너비가 얼마나 돼야 된다고요? 6m 이상은 돼야 되죠. 2m짜리는 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C1 건축할 수가 없죠. C2요. 이것도 준비를 해서 A 땅 이만큼 사들이면 끝났고, 사들인 것도 아니고 A 땅 이만큼 2m만큼, B 땅 이만큼 2m만큼 해서 6m를 쓰기 위해서 A의 동의, B의 동의를 받은 거죠. 지금 여기는 누구 땅이라고요? A 땅. 여기 누구 땅이고요? B 땅이죠. 그래서 A 땅, B 땅을 도로로 쓰자. C2가 A와 계약을 맺은 거죠. 동의서 받고. C2가 B와 계약을 맺은 거죠. 동의서 받고.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 허가권자가 C2에게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여기 노란 부분을 도로라고 지정 공고한다. 그럼 민사상의 계약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진 게 이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입니다. 그 두 번째 표요. 도로 지정 공고. 서울에 거의 없고요. 서울에 몇십 년은 아니고 12년밖에 안 받습니다만 서울 12년 통통 털어서 도로 지정 공고 한 건도 없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태백시까지 갔습니다. 도로 지정 공고. 태백시 통동 몇 번지 김계동 건축시공권 관련 건축법 규정에 따라 도로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관련 내용은 어찌고저찌고 도로 지정 공고한다고요. 도로 지정 공고입니다. 그 표에 아래 있는 4줄짜리 표 5칸이요. 첫 번째 칸 3개 땅에 대해서 각각 해당 면적만큼 5번째 칸 그래 좋아 김계동 너 내 도로 써도 된다. 뭘 해줬다고요? 사용승낙을 해줬다고요. 민사상의 토지용에 대해서 공법에 도장이 얹어진 거죠. 그 다음에 4-22는 지정건축선 답답하다 물러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야 확보,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거죠.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림이 어떻게 끊어져서 좀 그림 자체가 답답해 보이지만 보시죠. 이런 겁니다. 그 지정건축선이요. 답답하다 물러거라. 뭔데요? A 동네도 있고 B 동네도 있습니다. A 동네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되나요? 안 되죠. 건물 지을 때 도로를 먹으면 안 됩니다. B 동네도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A가 도로 먹지 않고 A2 도로 먹지 않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땅에다 건물 지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그 B 역시 도로 먹지 않고 지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B2 역시 지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도로 먹지 않고 건물을 지었는데 A 동네, B 동네 어디 다니시기가 마음이 훨씬 푸근하고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B 동네가 훨씬 낫죠. 여기는 무슨 요세미티 협곡 관광 왔냐고요? 그랜드 캐년이냐고요?
바짝바짝 붙어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법을 어긴 적은 없죠. 좀 이렇게 시원하게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누가 툭 튀어나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청에서 여기는 답답하게 살지 말자.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마라. 뭘 정한다고요? 지정 건축선을 정해서 그 선 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A1, A2, A3 지금 세 토막 땅 다 누구 땅이라고요? A 땅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도요. 그러니까 B1, B2, B3 다 누구 땅이라고요? B 땅입니다. 다 지 땅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만 뒤로 빠진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대지면적에 포함되고 대지면적에 포함되죠. 칠판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곧 도로 만들 땅입니다. 도로 만들 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빼고 계산하라고요. 여기까지 해놓으면 아주 일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곧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해라. 여기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그 자리 내용을 보면서 가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책 앞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222쪽입니다. 그러니까 222쪽인데, 그러니까 굵은 2번 도로요.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땡땡.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란 원칙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3m 이상, 너비 3m 이상 도로, 바로 한 줄, 두 줄 넘어가세요. 로서 다음 기억, 니은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를 말한다. 그러니까 기억반,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그러니까 니은번 건축 허가 신고 시에 그러니까 관청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법에 따른 거니까 인도가 있는 대부분의 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도로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다. 개인 간의 사적인 토지 이용 계약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구장 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위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칠판요. 산동네 계단길 차 다닐 필요가 없죠. 계단길 세 글자 너비 얼마요? 3m 이상. 원칙은 4m지만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 2m, 3m, 6m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박스요. 그러니까 기억반, 그러니까 관청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에서는 너비 3m 이상 인계 건축법 도로가 될 수가 있고, 니은번 위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막다른 도로로서 도로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로 둘째 줄 쑥 들어간 깊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는 2m 이상. 그 아래줄 쑥 들어간 깊이가 35m 미만이면 너비는 3m 이상. 쑥 들어간 깊이가 35m 이상이면 너비는 6m 이상은 돼야 된다. 양과 1번은 아까 보셨고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223쪽에 양과로 3번 그러니까 도로의 지정 배지 변경 칠판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백시와 같이 그러니까 이 A와 C의 계약, B와 C의 계약에 대해서 관청에서 도장 찍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배경은 다 빼고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법에 써져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딱 10글자 있죠. 그러니까 지정 때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폐지 변경 때 동의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양괄 3번, 동그라미 1번 기억번 그냥 도로 위치를 지정 그러니까 공고하려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니은번 예외. 다음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인의 심의 거쳐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B.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 도로로 정한 것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이 A, B에게 크게 피해미 지지 않으니까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사실상의 통로였고 그런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번 도로 폐지 변경. 허가권자는 정한 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굵은 3번 매진 능력 공개 대상이 있고요. 다음 쪽
뭐 그냥 아무튼 뭐 이렇게 짚어보니까 다 짚어보시죠. 붉은 3번.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사용승인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내직력 공개는 내직력을 건축물 대장이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층수가 2층 꼭지에 넘어와서 이상. 그냥 1층은 그냥 내려오는 거지만 2층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2층 이상이면 내직 능력. 동그라미 2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등이 있고요. 4번 건축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땡땡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다음 주 와서 동그라미 1번 6층 이상. 그다음에 5번요. 건축주가 착공 신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 건축주가 돈 줘서 일 시키는데 지금 직원을 먼저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돈으로만 다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박스에 셋째 줄 1번 층수가 2층 바로 넘어서 이상 등이 있습니다. 책 259쪽 잠깐 보시죠. 이쪽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나온 적 많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 뒤에 아무튼 구조안전 이쪽에서는 뭐 나온 게 딱 요거니까요. 259쪽 4-29. 표가 크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세 줄, 세부적으로 보면 5줄. 책 259쪽이요. 259쪽, 예, 5줄. 4-29요. 4-29 첫째 줄 건축 허가 대상 금지되고 허가받아야 되죠. 그건 설계자가 구조안전 확인해야 되고 건물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내진 성능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지붕 있는 모든 것들이요. 둘째 줄과 셋째 줄에 2층 이상 어찌고 저찌고 나머지는 볼 수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둘째 줄 아래 2층 이상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착공 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건축주 손에 서류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라고요. 넷째 줄, 다섯째 줄이요. 6층 이상 등등이 있습니다. 넷째 줄이요. 아래 6층 이상 건축물 등은 설계자가 건축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 설계자가 설계를 하는데 더 좀 센 자격증 구조기술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시 앞으로 가시죠. 그래서 책 지금 224쪽, 225쪽 위까지 왔습니다. 이제 225쪽 위에 있는 건 내용 없고요. 아까 이제 절차 중에 사용 승인을 지웠는데, 뭐 사용 승인 많다니까 뭐가 있죠? 전체 검사, 부분 검사가 있습니다. 책의 225쪽에 제8절 사용 승인. 붉은 2번.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조치 양보 1번.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받을 날부터 7일 이내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신고한 설계도서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등 서류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요. 첫째 줄 신청 들어오면 첫째 줄 7일 내, 셋째 줄 뭐에 들어간다고요? 검사에 들어가는 거죠. 신청 들어오면 7일 내 검사입니다. 검사 기간이 몇 달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검사에 합격되면 나중에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겁니다. 양과로 2번.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없이 한다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전체 검사가 아니라 부분 검사를 받는다고요. 부분별로 공사 완료된 부분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분 검사를 임시 사용승인. 아래 셋째 줄,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에게 장기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분 검사는 2년 플러스 연장, 2년 플러스 연장, 뭐 횟수나 기간 없고요. 2년 플러스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발 3번 내용 없고요. 다음 쪽 226쪽에 구절 건축선이 있는데 칠판이요. 이 도로 양쪽 경계선도 건축선, 그 다음에 관청에서 답답하다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이 선 넘지 마라, 지정건축선이 있죠. 내용들 이어집니다.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절 이 내용 보도록 하시죠. 한 번 더 쉬어서 4시간을 5토막으로 나눠서 가자고요. 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